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3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형통하다 라는 의미의 형자가 되겠습니다. 형통하다 라는 의미의 형자가 되겠습니다. 이 형자는 자칫 잘못하면 향자로 잘못 쓸 수 있는데요. 누리다 라는 의미의 이 향자는 이미 이제 살펴본 바가 있죠. 이 밑에 아들자자로 쓰고 여기 형자는 료자로 쓴다는 점 염두에다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형통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마음먹은 대로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사형통 하면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만사가 만가지 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에서 만이란 뜻이 아니고 대단히 많다라는 뜻으로 모든 일이 잘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형은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이제 독립운동가인데요. 실제 그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제 북쪽으로 갔다가 숙청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해서 형통하다라는 의미의 형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망하다, 일이 몰락하다라는 뜻의 망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치다라는 의미의 격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몽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 대상을 때리는 것을 포함해서 전투에서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치다 라는 의미의 격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치다 라고 하는 것은 가격하다 또는 공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의 공격은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도 모두 공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습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공격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습격하다는 상대방이 모르게 또는 졸지에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받은 쪽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그러니까 방어자죠. 상대방의 공격을 물리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물리적으로 부딪혀서 과도한 힘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충격을 꼭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타격도 모두 충격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타자가
배터로 공을 치는 이런 것들을 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격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모아서 한 번에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전투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이 전격전이라는 말 안에는 이 습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전은 이제 아주 거세게 몰아붙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허점 또는 방심한 틈을 타서 일거에 쓸고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전투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격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해서 정조준해서 상대방을 총기로 죽이는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총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총뿐만이 아니고 무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방식 중에서 생존율을 극대화한, 즉 특수 업무를 띈 군인들이 특히 적 후방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교란을 목적으로 침투를 했을 때 적진에 포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죠. 그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 기술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쫓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치다라는 의미의 이 격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막다라는 의미의 방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도자가 되겠는데요. 진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흙은 전통 한국의 가옥은 초가의 흙으로 만든 벽돌로 담을 치는 그런 형태의 가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흙 벽돌을 이제 말끔하게 마무리하는 미장을 진흙을 물에 이제 묽게 콜로이드 형태의 묽은 용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흙벽돌을 바르는, 흙벽돌 위에 바르는 그런 형태를 썼기 때문에 이 도라는 의미는 물감을 칠하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자는 진흙이라는 의미인데, 이 진흙이라는 의미에는 페인팅하다 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도하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아름답게 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실제 모양을 감추고 꾸며진 모양을 보여지게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도탄이라고 하는 것은 수렁에 빠졌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백성들의 그 삶이 아주 궁핍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감을 칠하는 페인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 형태, 건조 분말 형태의 페인트를 입힌 뒤에 고온 처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광이 나고 또 비라든지 이런 습기에 녹이 슬지 않게 하는 그런 형태의 페인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실내, 그 실내도 이제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이제 가정 쪽에 벽지를 바르는 일을 얘기합니다. 도료라고 하는 것은 칠하는 데 쓰는 물감을 얘기하고요. 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입히다, 페인팅하다 이런 뜻을, 도료라고 하는 것은 외관을 예쁘게 하면서 또 부식을 방지하는 데 주로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도료, 페인트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포라고 하는 것은 겉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 칠하는 것이 일종의 커버, 즉 한꺼풀 더 입히는 형태로 색깔을 칠하는 것을 도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진흙이라는 의미의 도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영양분이 많은 흙이라는 의미, 우리가 부엽토, 부식토라고 하는 의미의 로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의 원리 및 그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